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은재입니다. 오늘도 세계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 한국경제 5면입니다. 9월 마감된 수치 동향에서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 한국경제 25면입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2개월 연속 마이너스여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채권 시장 강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권 시장 강세가 주식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의 이데일리 18면입니다. 올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이던 증권주가 3분기에는 이익이 전분기 대비는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증권주 투자 전략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유독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 대비 경기 위축에 좀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된 수출 지표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1.7% 감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감소가 지속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5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9월 20일까지의 그런 수치가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월말이 되면서 수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감소폭을 많이 줄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뭐 여기 나타나 있듯이 반도체가 31.5% 감소를 했고요. 석유 제품 역시도 18.8% 감소하면서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래도 증가한 품목이 있었는데요. 자동차가 지금 한 4%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여기에 선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크게 증가했는데 30.9%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지금 한 7%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품목에서만 증가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역시 그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수출도 역시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의 국가들은 지금 9월 20일보다는 감소폭이 좀 줄어든 것이 좀 특징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출 결과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수출이 많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유독 한국의 수출이 좀 많이 크게 부진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7월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상위 수출 10개국 중에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지금 수출 부진 국가적 2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10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 지금 11개월 연속의 마이너스고 그 다음이 한국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여서 두 번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 위축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 중에서 좀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저하고의 수출을 예상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개선될 거로 봤지만 이제는 올해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 그렇게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한 그 끝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출이 부진함에도 수출 감소폭은 뭐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좀 그나마라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채권 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도의 강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그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5년 이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사실 8월 달에도 0.04%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였지만 공식적인 집계로는 0.0%였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그런 가격이 하락이 진행된다면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결국 소비를 좀 미루게 되고요. 여기에 그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감소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에는 일반 재화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뭐 주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감소를 또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소비 감소를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 감소로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되고 여기에 기업들의 이익 둔화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 그 다음에 실업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 또 소득 감소는 또 소비 감소를 또 유발하는 악순환이 좀 이렇게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장기 불황이 갈 수 있다는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은행은 이러한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일시적인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유가 하락,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하락,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한 물가 하락이고 11월부터는 점차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좀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이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금리 인하는 확실히 지금 이번 10월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채권의 가격을 다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의 강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 시장이 강세가 전환될 경우에는 일단 뭐 채권 펀드를 보유하는 분들은 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금리가 사실 시장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온 그런 자금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연기금이 그런 이유로 좀 최근에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만일 이렇게 채권 시장이 오히려 강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이탈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연기금 위주의 수급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증권의 실적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3분기에는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주요 증권사 5개 증권사의 지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7,805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30% 정도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인 2분기 대비로는 1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익 감소는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채권 평가 이익 감소, 파생 금융상품 발행 감소, 그리고 브로커리지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것이 그 원인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채권 평가 이익 감소는 금리가 지금 9월에 지금 15bp 즉 0.15% 상승함으로써 채권 가격 하락이 나타나서 채권 운용 수익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생 금융 상품 발행 감소는 최근 은행권의 DLF 판매로 원금 손실이 나타나자 이러한 비슷한 상품 발행을 줄였는데 8월에는 원금 보장해주지 않는 DLS 발행이 직전월 대비 한 50% 가까이 줄어들면서 발행 감소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는 시장이 7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의 실적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금 7월부터 3개월 동안 3분기 주가는 증권업 지수는 10.2%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했는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사실 증권업을 좀 접근해 보면 3분기는 실적이 더 크게 감소했던 그런 원인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시켰기 때문에 과거 대비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인데요. 지금 증권주들이 지금 대표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 증권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연말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세 개 기사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실무회담을 벌이기로 했다는 그 소식에 오늘은 관련주들의 상승이 예상되는데 더불어서 전반적인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민재였습니다.